예,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을 오늘 오후 우리 시간으로 3시부터 평양 시내에서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국방안보 포럼의 김대영 연구위원 그리고 YTN 김주환 전문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자, 3시부터 진행된 열병식. 지금은 이제 무기 퍼레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이 아무래도 북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자주포, 스스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포를 쏘고 이제 빠지고 하는 그런 형태죠. 앞서 지금 지나갔습니다만은 다를 예상과 KN-09, KN-09로 추정되는 북한의 순항 미사일이죠. 방사포, 신형 방사포인데, 로 추정되는 화기가, 신형 화기가 공개됐고요. 이 개량형인데 굉장히 가공할 무기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일반 미사일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한 번 쏘고 만에 저건 비용도 쏘고 낮고 그래서 한반도 남한 전역을 이 사거리도 둘 수 있는데 2014년도 시리아 정부군이 반군 지역에 무차별 사격을 해서 굉장히 어린아이들이라든가 저게 또 그 집속탄을 쓸 수 있는 무기 체계거든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지나가는 거는 북한 자주포 행렬 같습니다. 예, 지금 저 지나가는 무기는 어떤 종류의 겁니까? 북한은 지금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주포를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로 꼽히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견인포도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자주포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견인포 비율이 좀 높습니다. 근데 북한은 각종 야포의 50% 이상을 모두 자주화 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종류도 다양한데요. 지금 나오는 건 아무래도 170mm 자주포로 보여지는데, 자주포. 예. 그래서 수도권이나 이제 서울을 위협하는데 많이 언급되는 그 장사정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K9 자주포 구경이 이제 155mm, 170mm. 앞서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전 시간대에 그 105라고 6.25 전쟁 때 쓰던 굉장히 구형화된 전차 부대가 제2기가 부대 맨 앞에 지났습니다. 이른바게 유경수 사단이라 그래서 6.25 전쟁 때 서울을 제일 먼저 진입한 부대가 유경수 부대거든요. 그런데 북한 역대 지도자들이 그 부대를 항상 1년 단위 중에 제일 먼저 방문합니다. 지금 어제 항공기 지금 앞서서도 이제 비슷한 화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노동당 기를 이제 형상화해서 마크를 형상해서 지금 열병식장으로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선회를 한 다음에 다시 열병식장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전 열병식에서는 볼 수 없던 장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이제 추가된 게 바로 이제 이 노동당 그 마크 형상화한 그 비행이 있었고 또 아까 이제 앞서 이제 저공 침투에 특화되어 있는 AN2기도 숫자 70을 형상화해서 비행을 했습니다. 저렇게 이제 그 비행하면서 이른바 의장 비행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하는 거는 뭐 우리 공군은 저런 이제 이런 어떤 연출을 하는 거는 이제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북한은 이제 굉장히 좀 초보적인 형태로 보이고 있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유경수 부대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제 중앙보고대회 때 앞줄에 황현이라고 이 당 혁명박물관 관장이라고 90대 그 노인이 있었는데 그 할머니가 유경수 그 당시 부대장의 부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있고요. 그래서 이른바 빨산 세대 1세대라 그래서 당의 원로로서 존경을 하고 지금 이제 또 다른 이제 무기들이 신형 무기들이 계속 BTR-80이라고 이제 과거 이제 지금도 러시아에 쓰고 있지만 이것은 북한이 수입해서 운용 중에 있는데요. 북한 자체적으로 지금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 장갑차들이 이 자동차 바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동성이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BTR-80입니다. 장갑차의 일종인가요? 예, 장갑차입니다. 차륜형 장갑차라는데요. 바퀴가 달린 게 특징입니다. 궤도가 아니라 지금 보시다시피 자동차 바퀴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속도도 훨씬 더 빠르고 또 그렇기 때문에 기동성이 뛰어난 그런 장갑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신형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신형인가요? 신형은 아니고요. 2014년 열병식 때도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관건은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제 이 이른바 미사일 시리즈 무기 중에 어떤 게 눈에 띌 것인가라는 게 관건이라는데 지금 뭐 북한은 이제 기동군단이 우리는 대부분 군부대가 4개 숫자인데 북한은 3개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죠. 저 AN2기가 70이라는 형상을 해서 날아가는 다시 이제 그 행사장을 선회한 다음에 다시 다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연습기와 AN2기를 이용해서 이제 노동당 상징의 깃발 모양하고 숫자 70을 형성한 비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AN2기는 우리가 부르는 용어고 북한에서는 이제 러시아 말로 해서 우뚜바라고 부릅니다. 우뚜바요? 저게 이제 이 레이더에 안 잡히고 저공 비행하고 이제 그 북한의 특작 부대들을 남한에 이제 침투시킬 때 쓴다는 이제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체 대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거나 이제 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레이더에 잡힐 확률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는 KN09를 가장 눈여겨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지금 부분이군요. 사실 좀 예.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예. 주체포인지 아니면 240mm 주체포인지 아니면 정말 300mm KN09인지 예. 그건 조금 더 이제 우리 군당부에서 판정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기 보면은 이제 그 세 가지인데 북한이 이제 로켓 관련하면 미사일 관련하면 로켓 연구소가 두 곳이 있습니다. 168 연구소와 이제 828 연구소라고 있는데 168 연구소는 로켓 공학. 그 다음에 이제 828 연구소 같은 경우는 로켓 엔진 연구소인데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기동부대들이 대부분 세 자리지 않습니까? 북한이 이제 전방부대 배치가 2로 2사 동부전선부대 4개 군단이 있으면은 뒤에 이제 4개 기동군단이 배치해서 이 휴전선 쪽으로 배치해 있는 그거를 그런 형태로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꼭 세 단위 쪽으로 해서 북한은 이제 그 폭풍군단이라든가 이런 건 이제 평양 방어라든가 이런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이건 이제 북한의 일반 전차죠. 네, 그래서 지금 순서는 아마 이제 T-55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T-62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군의 가장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전차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전차에 비교했을 때는 성능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데 일단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좀 위협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차부대 행렬 뒤에 후면에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개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폭풍호 신형 전차가 공개될지가 예, 지금 주목이 잠깐 되고. 화면에 네, 지금 잠깐만요. 등장을 했는데요. 예. 지금 이 천마 전차하고 지금 예. 앞서 말씀하셨던 그 폭풍 전차도 지금 지금 모습을 이- 예,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 폭풍 전차로 추정이 되는데요. 폭풍전차요. 폭풍전차. 네, 예.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예, 근데 기존에 이제 T-60 전차를 개량해서 만드는데 일단 방어력이 많이 좋아졌고 또 지난 2013년 열병시에도 등장했지만은 그 전차에다가 대전차 미사일까지 추가해서 사실 공격력이 좀 높아졌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하나 북한 열병식을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 중에 중요한 건 저 카드 섹션을 하지 않습니까? 저기에 구현되는 용어가 무엇이냐? 이건 무인기들로 예. 추정이 예. 됩니다. 무인기 예, 그 무인 타격기라고 해서 지난 2013년 열병시에도 등장했는데요. 국내에서도 발견됐던 아, 그것과는 좀 색깔이 예, 뭐, 색깔은 지금 비슷하군요. 보장은 예. 비슷한데 저건 이제 무인 공격기 형태로 공격기 형태고. 날아가서 제가 이제 폭파 지상에 있는 지금 목표물을 화면에 네. 보시면은 그 김영철 목함질의 주역인 김영철 총정찰국장 모습도 보이고요. 북한의 무인기 수준은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보다는 아직까지는 많이 떨어지는 떨어져 상황입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소형, 중형, 대형 할 거 없이 다양한 종류의 무인기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또 국내에서 개발 중인 것들은 사실 선진국 수준에 거의 다다르는 그런 무인기들도 지금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늘색으로 보이는 저 예, 무인 이제 타격기. 무인 타격기인 예, 거죠. 무인 위장색이 예. 왜냐하면은 무인기 자체가 일단 작기 때문에 저런 하늘색 유장무늬였을 경우에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 그래요. 예, 레이더에 잡히지도 이게 이제 실코엄이라 그래가지고 생긴 것이 이제 누에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북한의 대표적인 스커드 미사일 종류죠. 이른바 이 한미 정보당국에서는 KN-51으로 초기 미사일 형태로 분류하는 스커드 미사일. 어느 정도 실코엄. 위력인가요? 저것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 해군의 함정이라든가 아니면 미군의 그런 함정을 공격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지대함 미사일인데요. 지대함이요? 지상에서 바다에 있는 함정을 공격하는 예. 미사일인데 사실 우리 군 같은 경우에는 저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방해할 수 있는 장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위협은 안 되는데 사실 네. 저거의 개량형이 등장했을 경우에는 우리 해군 함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KN-52나 KN-53 계열로 예, 보이죠. 지대공 미사일들이 계속 지금 네. 등장을 단거리 하고 미사일. 예. 그 우리가 KN-52가 하는 건 독사라 그래서 북한이 평택, 오산까지 사거리를 공격할 수 있고 주한미군에서도 굉장히 좀 걱정하는 무기 체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방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도 있죠. 지금 이 이건 화면상에 굉장히- 나오는 것은 이제 SA5라고 예.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 사거리가 가장 긴 미사일입니다. 얼마나 됩니까? 그래서 한 200km, 뭐 100 몇십 킬로 정도 아,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우리 청주 상공에서 우리 뭐 공군의 전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북한 내륙에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좀 가장 위협적인 지대공 미사일 중에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이 북한은 미사일 부대를 1988년도부터 창설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일단 과거 이제 제2군수경제위원회를 통해서 무기 체계를 굉장히 발달시켰고 그렇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북한 인민들의 경제는 굉장히 악화되는 그런 모순된 행태를 계속 지난 70년 동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어지는 무기 체계는 이렇게 좀, 북한판 이제 S300 그렇죠. 이제 앞서서 이제 예. 기자님께 설명하셨지만은 그 북한판 S300으로 이제 번개 7호라고 이제 북한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이제
주로 이제 평양 지역에 이런 우리 군의 이제 고성능 전투기가 침투하는 것을 대비해서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현재 북한군이 가지고 있는 지대공 미사일 가운데는 가장 첨단화된 KN-5로 분류하는데 지난 4월 처형된 현영철이 모스크바 갔을 때 저 관련 걸 러시아로부터 도입하려다가 러시아에서 못 주겠다라고 해서 그 부분의 책임도 일부 물었다라고 하는데 저 원통형 같은 것이 이렇게 이 TEA라고 해서 이 발사대에 세웁니다. 그러면 이제 일종의 이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 북한판 패트리어트라고 했는데 이제 평양 상공을 공격하면은 그 저고도부터 중고도, 고고도까지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됐죠. 네. 우리도 저런 이제 비슷한 무기가 같은 게 우리의 이제 지대공 미사일 같은 경우 우리는 천궁이라는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네, 지금 무기 체계가 쭉 이어지니까 이제 김 위원께서 조금 더 좀 자세히 좀 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지금 이제 좋겠는데 스커드 말이죠. 미사일이 지금 들어오고 네. 있는데요. 스커드 예, 미사일. 북한의 이제 그 대표적인 탄도 미사일로서 지금 휴전선 인근에 많이 배치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주요 군사 시설을 타격하는 그런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중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예. 일반적인 폭약보다는 유사시에는 이제 화학 무기라든가 그런 것들을 장착하게 되면은 많은 인명 살상이 그런 수반되는 그런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오늘 열병식에서만 공개되는 무기는 아닌 거죠? 예, 이 스커드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2014년 그전 열병식에도 계속 나왔던 무기고요. 예. 아마 이 뒷부분에 이제 KN-58이라든지 예. 아니면 북한의 그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북극성 1호도 혹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되고 있는 무기 체계는 어떤 겁니까? 아직 지금 공개되지 않은 것 가운데 말이죠. 아무래도 이제 KN-58이 KN-58인가요? 2013년에 나왔지만은 좀 네. 더 어떻게 달라졌을지 그 부분도 어떤 좀 점에서 위력적인 건가요? KN-58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로서 예. 우리보다는 이제 미국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그런 수단 중에 하나인데 지금 나오는 건 어떤 건가요? 지금은 지금 스커드 개량형으로 보이고요. 예. 우리가 무수단니 예, 미사일이라고 지금 노동과 좀 노동 미사일로 보여집니다. 노동 미사일로 보여지는데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 1000km 이상으로서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일본이라든가 이런 주인무군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노동 미사일, 무수단니 미사일의 차이가 뭐 기술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함경북도 지명 노동리라는 곳에 발사했다 그래서 노동 미사일이라고 하고 네. 북한의 명칭들은 이제 따로 부르는데 이 무수단리에서 발사했다 그래서 무수단 미사일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예. 또 하나 저 열병식에서 봐야 될 것이 카드 섹션에 나오는 저 용어들입니다. 지금까지 핵이라는 표현이 단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예, 절사 지금 무수단 미사일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무수단 미사일은 한 사거리가 4,000km로서 예. 괌에 있는 그 미군 기지를 주로 타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런 노동이나 무수단을 이용해서 유사시 지금 한반도 주변에 있는 미군 기지를 먼저 공격한 다음에 그러니까 미군의 증원을 막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런 장거리 미사일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북한의 미사일 개발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좀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특히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이 이제 좀 있으면 열병식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KN-5 독사라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독사요? 예, 예. 이게 왜냐하면은 명중률도 높고 그 다음에 기존의 북한 미사일과 달리 고체 추진 재사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사 가능한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우리나 미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대응하기 힘든 그런 미사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어떤 지역에 배치가 되는 겁니까? 주로 휴전선 인근 쪽에 그렇군요. 배치가 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지금 들어오는 것이 이게 지금 KN-58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KN-58인가요? 나왔군요. 예. 네, KN-58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모양이 지금 개량된 형태입니까? 지금 이전의 미사일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앞부분이 좀 달라진 것 같고요. 예. 다시 영상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아직 KN-58인지 아니면 별도의 신형 미사일인지는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아무래도 이제 사거리가 다른 것보다 이제 더 길어진 특징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KN-58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실제 발사하지 않고 미사일 엔진의 연소 실험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북한군은 확실하게 전력화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이번 열병식에서 좀 더 개량한 형태가 나오지 않겠나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데 예. 아까 잠깐 영상에서 보였던 거는 기존의 그 외형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거의 기계화 부대의 그 열병은 거의 끝나간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굉장히 유인산 중국 고위층이어서 이제 그 북한이 열병시를 하면서도 표현이라든가 어떤 공개하는 거에서 좀 나름대로 조심성이 좀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드 섹션 중에 핵뇌성이라든가 뭐 핵병진 노선을 과거에 볼 수 있었던 그런 용어는 하나도 없고요. 지금 이제 노농적이군의 우리로 말하면은 일반 거의 끝물의 끝에 다다른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그 그 선전단이라든가 소년단이라든가 붉은 청년 근위대 이렇게 행렬이 지나갔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기계화 부대가 지나갔고 말미에 이제 노농적이군이 지나갔죠. 한 270만 명으로 되는데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로 노농적위대라고 그러죠. 노농조기군입니다. 예. 원래 과거에 노농적이었는데 북한이 2013년도에 그 군 조직 개편을 하면서 군으로 격상을 시켰습니다. 예. 어떤 사람들로 일단은 우리 그러니까 일반 뭐 자영업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제 인민군 제대를 했던 사람들이 저 구성이 되는데 예. 저희 지금 북한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서로 이렇게 했는데 노농적이군이 준 전시 상태처럼 이렇게 동원을 하면은 식량을 줘야 되는데 식량을 안 줍니다. 예. 안 주니까 이 인민군 정규군을해서는 식량을 나눠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니까 실질적으로 저기 운용을 하면은 굉장히 많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등장했던 무기 체계를 특징을 보자면 어떤 게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 봤을 땐 두 가지 정도로 지금 추격이 되는데요. 네. 앞서 이제 그 기자님이 설명하셨지만 KN-59, 예. KN-59인지 아니면 240mm 주체포인지 예. 그것은 이제 우리 군 당국이 좀 판정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에 KN-58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외형상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미사일이 이제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지만은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또 공중에서 또 분열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 이제 북한으로 말하면 낙하산 부대들이 뭐 어떤 형해화시킨 어떤 글자 표현을 해서 저쪽 주체답 상대 건너에서 이쪽 김일성 광장 쪽으로 넘어오는 그런 행렬을 좀 보여줄 개연성이 없지 않아 있고요. 뒤에 또 뭔가 이루어지고 있죠. 저쪽 화면상에 화면 좌측 중단에 보면 어떤 또 다른 행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KN 58, 09, 그다음에 KN 08 예. 이런 무기 체계가 오늘 조금 뭐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었죠. 근데 예상 외로 예를 들어 뭐 신형 함대함 미사일이라든가 아니면 잠수함 반사 탄도 미사일 앞서 언급했던 북극성 이런 것도 1호도 사실 공개 안 된 등장이 거죠? 안 됐고요. 예. 지금은 사실 이제 도보 행진은 거의 다 끝난 것 같고 이제 군과 관련된 도보 행진은 끝난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당 관련된 그런 행사로 이제 넘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김일성 오늘 광장은 뭐 지금 저 새로운 뭐 빨간색 저건 김일성화라 그래서 꽃을 든 사람들 가득 지금 채워졌습니다. 조화인데 저 형태가 이제 김일성화라 그래서 북한이 이제 자체 개발한 이제 꽃의 종류가 이제 그래서 저쪽 계통에 뭐 어떤 헌화를 한다라든가 하면 색깔이 거의 같은. 그런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카드 섹션의 상징 용어가 별로 좀 단순해요. 보면은 결사옹위가 앞서 나왔고요. 성군 정치가 나왔고 조국 수호가 나왔고 사상강국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군사강국, 백두산 대국이라는 표현이 동상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지금 행렬이 지금 이어지는 것 같아요. 늘 이제 퍼레이드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모습 중에 하나죠. 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뭐 행사장 상공을 수놓는 그런 일정도 좀 신경 써서 많이 준비한 것. 근데 생각보다 보이고요. 2013년 열병식 때는 사실 그 MD-500이라든지 아니면 수송기, 뭐 전투기 이런 것들이 다 등장을 했었는데 이번엔 오히려 그때보다는 좀 규모를 줄여서 지금 사실 AN2기라든지 아니면 연습기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분열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연설 내용이나 오늘 무기체계 공개 폭이나 이런 걸 보면은 중국을 좀 상당히 의식한 듯한 그런 게 걸로 굉장히 볼수 강합니다. 있죠. 그 핵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안 썼고요. 그런데 뭐 사실상 이미 핵에 관련한 거는 김정은이가 며칠 전에 본인의 논문이라 그래서 이미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미국과의 어떤 형태의 전쟁도 그 감당해 내겠다라고 합니다. 뭐 그걸 은연중에 우리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핵 보유국임을 이미 북한 헌법이 개정하면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카드고 서방의 입장에서는 국제사 입장에서는 억제할 수 있고 북한은 어떤 대화 이번에 이란의 핵 사태를 북한이 많이 반면교사를 좀 삼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면 이제 당 위주의 행렬 같고 이제 이게 이른바 소년단이나 이제 붉은 청년 근위단 이제 대학생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죠. 이렇게 해서 행렬이 지나가는 걸 볼 수 있고. 근데 좀 지금 모습이 아까 주석단 모습이 비춰졌습니다만은 김정은의 표정이 좀 이렇게 갑자기 좀 웃다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근엄에 엄숙해지는 표정을 좀 볼 수 있고요. 옆에 김영철 총정찰국장이라다 박수도 그렇고, 옆에 그 김기남 당비서, 북한의 괴벨스라고 불리는 인사인데, 이런 인사들이 좀 지금 손을 흔들고, 저쪽 우측에 보이는 이 화면의 좌측의 첫 번째가 김영철 총 그 목함질의 도발 주역이죠. 예. 열병식의 이제 주요 행사는 이제 대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 같고요. 군 예. 위주의 그러니까 도보 행진은 다 다음 끝난 행사는 것 어떤 같고요. 게 준비가 되는 겁니까? 아무래도 지금 나오듯이 이제 당을 이제 중심으로 한 예. 그래서 이런 이런 구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진을 하는 일반 시민들이 행진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지금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동당 김정은 제1비서라고 하는데, 김정은은 앞으로 이제 집권 동안에 그냥 비서라는 표현을 못 씁니다. 이제 아버지인 김정일에서 당에서 2013년도에 회의를 열어서 영원한 그 비서로 했기 때문에, 비서라는 조직 자체는 아버지인 김정일이가 그냥 계속 갖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용어를 그래서 김정은 예. 제1비서라고 이제 본인들이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제1위원장 메시지에는 남북관계 관련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그렇죠. 있죠. 이제 예. 자세히 분석해야 되겠습니다면은 별로 없어진 것 같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내부 결속 위주로 해서 이제 오늘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은 우측에 화면에 보시면 이 새로운 그 정치국 후보 의원들이 둘이 눈에 띄게 보여요. 과거에는 강석주 국제담당 비서가 정치국 위원 중에 7명 중에 한 명인데 안 보이고요. 안 보인다는 거는 지금 와병설 때문에 러시아에서 어디 치료 중에 있다 이런 소문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관료 이사들 2명이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 곽병기라는 사람하고 오수영이라는 사람인데 당 비서인데, 이게 7명의 정치국 위원 중에 어제 끝에 앞과 촬영의 건너편에도 잠깐씩 눈에 띄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애민 사살 강자고 이제 본인이 이제 경제 개혁을 나름대로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강조를 하려는 입장이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위대한 당 이게 백두산 제국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굉장히 적대적인 표현은 별로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지금. 예. 자, 지금 그 북한 김정은 위원장 열병식 육성 연설 집권 이후 열병식에서는 두 번째 육성 연설이라고 하고요. 25분 동안 했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보다는 좀 길게 했는데 미국과 어떤 전쟁도 가능하다 이제 이런 언급도 있었고요. 대남 화해 메시지 같은 건 이제 없었던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무기를 보였지만 새로운 무기는 별로 이제 보이지 않았던 것 같은데, 두 가지 정도.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오늘 열병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것과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량의 신무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아무래도 중국 쪽을 좀 배려해서 그런 부분을 좀 자제한 것 같고요. 예. 다만 이제 지금 KN-58이든지 아니면 신형 방사포 240mm 주체포인지 아니면 300mm 방사포인지 요것은 우리 군 당국이 좀 이제 확인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것을 빼고는 사실 지난 2013년 열병식과는 크게 그렇게 특별한 게 없는 차이가 없는 열병식이었다. 오히려 규모가 좀 더 줄은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아버지 때는 사실 이 열병식을 당 창건이라면 별로 안 했습니다. 이게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본인이 2012년에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가서 이게 벌써 5번째,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드는 행사기 때문에 좀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정치행위라고 봐야 되겠죠. 1, 2조 정도 수요가 됐다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예, 국방안보포럼 김대영 연구위원, YTN 김주환 전문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